3월 5일에 개봉한 영화 콘클라베 보고 왔습니다. 미키 17의 화제성에 가려져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소감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동명의 원작 소설 콘클라베를 기반으로 만든 이 영화는 교황 선출을 위한 선거인 콘클라베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 좀 됐고 이미 볼 사람들은 다 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줄거리를 한번 쫙 풀어드릴게요. 영화의 시작은 교황의 죽음에서 벌어져요. 천주교에서 교황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쉽게 말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커다란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추기경들, 쉽게 말해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 교황이 진무를 하던 로마 시스티나 성당으로 모입니다. 영화의 시점은 추기경들의 집단, 추기경단의 단장인 토마스 로렌스 추기경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교황이 죽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진상도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로렌스 추기경이 다른 추기경들한테 물어봐요. 교황의 사인이 뭐냐? What happened? They say heart attack. 근데 교황의 사인이 심장마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분위기가 수상해져요. 심장마비였으면 그 징후가 보였을 텐데 왜 몰랐을까? 그랬더니 교황께서 그걸 숨겼다는 거야. 근데 교황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면담한 사람이 트랑블레 추기경이었어요. 트랑블레 추기경과의 만남 이후 교황이 바로 죽었는데 교황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수상한 분위기 가운데 콘클라베를 진행하게 됐어요. 콘클라베는 아까 말했듯이 다음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이 콘클라베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시스티나 성당을 외부와 거의 단절시킨 상태로 진행돼요. 도청 때문에 유리창을 철문으로 아예 가리기도 하고 전화기를 싹 다 모아서 버리기도 하고. 근데 교황이 죽은 지 3주가 지난 날, 이때가 콘클라베 바로 전날인데 야누시 대주교가 술에 막 절어가지고 로렌스 추기경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 물으니까 교황이 마지막으로 면담했던 그 추기경 트랑블레 추기경을 교황께서 그 마지막 면담 때 파면시켰다는 사실을 말해요. 아니 교황이 그때 파면시켰는데 그 뒤로 교황이 죽었어. 너무 수상하잖아. 근데 이걸로 확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야누시 대주교 혼자만의 주장이었거든.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트랑블레 추기경은 유력한 차기 교황의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 야누시의 주장이 트랑블레가 당선되는 걸 막으려는 공작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로렌스 추기경이 트랑블레를 찾아가요. 단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파면당했다면서 이랬는데 트랑블레는 당연히 누가 그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찜찜하게 넘어가고 나서 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냐면 추기경단 명단에 없는 새로운 추기경이 나타난 거죠. 멕시코 출신인 카불 교구의 추기경. 이 카불이라는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데 아니 추기경단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온 거야? 아프가니스탄에 천주교도들이 있긴 해? 다들 이런 반응을 보였죠. 알고 보니 교황이 비밀로 하고 추기경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빈센트 베니테스 추기경인데 이 사람도 딱 봐도 수상하니까 진짜 교황께서 추기경으로 임명한 거 맞냐? 그런 걸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추기경인 건 맞아. 그래서 찜찜하지만 일단 넘어가고 다른 교황 후보 알도 벨리니 추기경과 그 추기경을 지지하는 추기경들이 모여서 어떤 강당 같은 곳에 의자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알도 추기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교황 되기 싫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지를 굳히는 그런 상황인데 로렌스 추기경도 이 알도 추기경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로렌스 추기경이 추기경단 단장이니까 콘클라베를 시작하기 전에 연설을 한단 말이죠. 이 연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충 말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연설 때문에 추기경들이 로렌스 추기경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추기경들 사이에서도 전통을 중시하는 세력과 로렌스 추기경처럼 다양성을 존중하자 하면서 진취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사실 이 천주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예요. 남녀 성별 구분이 명확하고 동성애, 이혼 이런 거를 죄악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로렌스 추기경이 그런 연설을 하니까 당연히 웅성웅성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로렌스 추기경은 알도 추기경을 지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로렌스는 추기경단 단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교황이 죽기 전에 단장에서 사임하겠다고 했었어요. 교황은 사임을 반려했던 거였고 어쨌든 그런 로렌스는 교황이 될 생각이 당연히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연설 이후에 콘클라베 1차 투표가 시작됐는데 로렌스 추기경한테 5표가 붙고 알도 벨리니 추기경이 선거에서 3위를 해버려요. 이러니까 알도 추기경이 극대노를 하면서 아니 교황 되고 싶은 걸 숨기고 있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로렌스는 억울하니까 나는 교황 되기 싫다 이러는데 그때 알도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교황으로 불리고 싶을 거라고. 약간 좀 웃긴 상황이죠. 알도 추기경도 처음에는 교황 되기 싫다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서 선거는 다음으로 미뤄져요. 콘클라베는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선거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콘클라베를 진행하면서
시스티나 성당이 외부랑 단절되어 있는데 성당 바깥의 로마 광장에서 극단적인 무슬림 집단들이 테러를 일으켜요. 이 사실을 로렌스는 다른 추기경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회 내부에서 전통을 중시하는 추기경들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이런 테러가 알려지면 콘클라베에 영향을 미칠까봐 테러 사실을 숨겼던 거죠. 그런데 로렌스가 바로 다음 날이었나? 아침에 자고 있는데 복도에서 누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여자랑 남자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어떤 수녀가 복도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아침에 다 같이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아침에 봤던 그 수녀, 샤누미 수녀가 어떤 추기경 앞에서 쟁반을 떨어뜨린 거야. 이 추기경이 바로 아침에 샤누미 수녀와 막 싸우던 추기경인데 이 추기경은 아프리카 출신의 아데예미 추기경이었어요. 어쨌든 이 추기경은 샤누미 수녀 때문에 화가 나서 식당을 나가고 그 소란이 일어난 뒤에 로렌스가 샤누미 수녀를 찾아가요. 아데예미 추기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알고 보니까 이 샤누미 수녀가 19살일 때 샤누미 수녀와 아데예미 추기경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때 아데예미 추기경의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아데예미 추기경은 처음에 막 시치미를 떼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인데 갑자기 내 방에 찾아왔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토를 하죠. 아, 그때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러면서 교황이 되고 싶다는 걸 막 어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투표율 1위가 바로 아데예미 추기경이었어요. 그래서 로렌스 추기경은 본인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거다. 고해성사의 맹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로렌스가 샤누미 수녀의 고해성사를 통해서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데예미 추기경은 그럼 희망이 있겠죠? 이렇게 물었는데 로렌스가 이렇게 말하죠. 희망은 없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무슨 개신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수녀랑 대판 싸우고 그랬으니까 이미 다 퍼졌을 거다. 더군다나 성추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이후 아데예미 추기경은 교황 선거에서 완전히 나가리가 되어버려요. 이제부터 콘클라베는 사실상 트랑블레 추기경과 테데스코 추기경 이 둘의 싸움으로 굳혀져요. 테데스코 추기경은 어떤 인물이냐면 교황 후보 중에서 보수파에 속하는 인물인데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약간 마피아처럼 생겼고. 그런데 알도 추기경을 지지하던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닥친 거죠. 트랑블레랑 테데스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결국에 알도를 지지했던 추기경들은 테데스코가 교황이 된다면 그동안 선대 교황이 이뤘던 다양성 존중으로 대표되는 진보를 무너뜨리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트랑블레를 지지하려고 하는데 로렌스는 이 트랑블레가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거야. 그리고 교황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로렌스는 그래도 알도가 교황이 되길 바라니까 새로 온 추기경 베니테스 추기경을 찾아가요. 이 베니테스 추기경은 저번에 로렌스 추기경한테 표를 줬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니테스 추기경한테 나 뽑지 말고 알도를 뽑아라. 나는 교황 될 생각이 없다 이러는데 베니테스 추기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끝까지 교황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 뭔가 자기는 하지 못했던 그런 바람직한 입장을 딱 밝혀줬던 거죠. 결국에는 베니테스를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이 다음에 로렌스는 결국에 트랑블레가 교황이 되는 건 막아야 될 것 같으니까 트랑블레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계속 찾아요. 교황이 트랑블레를 사임시킨 게 비리 때문이라는 걸 들었거든. 게다가 샤누미 수녀를 시스티나 성당으로 부른 사람이 트랑블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트랑블레가 아데예미 추기경을 후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공작을 펼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야. 트랑블레가 발뺌하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을까 싶어서 막 고민하다가 교황이 죽고 난 뒤에 붉은 띠로 문을 봉인한 교황의 집무실에 봉인을 뜯어버리고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교황을 떠올리면서 막 슬퍼하던 찰나에 침대에 그 머리맡 쪽에 무슨 실밥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손으로 쑤셔보니까 나무가 뜯어져. 그걸 뒤져보니까 거기서 딱 트랑블레가 성직매매를 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거야. 이거다 하고서 그걸 들고 알도한테 찾아가요. 알도한테 가서 이거 봐라 증거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트랑블레는 이제 나가리가 될 테니까 알도 당신이 교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도는 자기한테 표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내가 교황이 될 일은 없고 테데스코보다는 그래도 트랑블레가 낫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뭔가 로렌스가 눈치를 챘는지 알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트랑블레가 무슨 한 자리 내주겠냐고 했냐. 그랬더니 알도가 대답을 못해. 알고 보니까 트랑블레가 알도한테 국무원장 자리를 약속했던 거야. 여기서 로렌스도 알도한테 무척이나 실망을 하게 되죠. 다음날 아침에 로렌스는 트랑블레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그 보고서를 복사해서 식당 자리에 다 뿌려요. 결국에 트랑블레의 비리가 다 퍼뜨려지고 트랑블레도 나락을 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 투표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로렌스는 투표 용지에 자기 이름을 적어요. 그런데 이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각자 기도를 하거든요. 교황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이런 뉘앙스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로렌스가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순간 갑자기 성당 위쪽에 있는 창문에서 팡 하고 폭발이 일어나요. 성당 바깥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투표를 하려고 모인 자리가 막 아수라장이 돼요. 추기경들이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쨌든 투표는 마무리되긴 했는데 교황은 아직 안 뽑혔어. 그 다음에 또 강당에 추기경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알도파와 테데스코파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테데스코 추기경이 전부터 테러를 일으켰던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을 가리키면서 저런 짐승들이랑은 상종하면 안 된다. 종교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거든요. 여기서 베니테스 추기경이 딱 일어나서 테데스코한테 이렇게 말해요.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베니테스 추기경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적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해요. 싸워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무슬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추기경들은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의 편에 서게 된다고 하면서 베니테스 추기경이 확 주목을 끈 장면이죠. 그 뒤에 다음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추기경들은 도대체 누굴 뽑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추기경들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폭탄 테러로 깨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거기로 막 햇살이 비춰오고 있는 거야. 그동안 시스티나 성당은 이 콘클라베 때문에 창문을 다 막아놔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계시인 듯이 햇빛이 들어오는 걸 추기경들이 단체로 다 쳐다보게 돼요. 여기서 누가 추기경이 될지 예상이 되죠. 이 폐쇄된 교회에 등장한 새로운 누군가. 결국 마지막 선거에서 추기경이 된 인물은 바로 베니테스 추기경이었죠. 새 교황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됐는데 그동안 로렌스의 정보통 역할을 하던 레이라는 몬시뇰, 이 몬시뇰은 천주교회의 명예호칭 같은 건데 아무튼 이 레이가 혼자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렌스가 물어보니까 기대한 결과는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건 말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레이가 진작에 아침에 말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지금 교황이 된 베니테스 추기경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병원이 아니라 의료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고 왔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베니테스 추기경에 대한 의심이 확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베니테스 추기경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교황 후보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니테스 추기경은 이미 교황으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베니테스가 사람들 앞에서 교황의 신분으로 나서기 전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로렌스가 그때 급하게 찾아가요. 아니 제네바에서 받은 치료 도대체 그거 뭐냐? 그랬더니 베니테스가 하는 말이 치료가 아니라 수술이었다. 무슨 수술이었냐면 복강경 자궁 제거술. 알고 보니 이 베니테스 추기경은 남자의 몸에 여성의 생식기관까지 있는 하나의 성별의 남녀 생식기관이 둘 다 있는 인터섹스였던 거예요. 자 이러고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 와 진짜 이거 미친 영화다. 종교물인 줄 알았는데 미스터리 정치물이었고 마지막에 반전이 진짜 대박이다. 최근에 미키 17을 보고 정말 재밌었다고 후기를 남겼었는데 미키 17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는 러닝 타임이었는데 영화의 밀도가 엄청 높아서 지루한 구간이 하나도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꼭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소리를 이용한 연출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오랜만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뭐 소름이 돋진 않았지만 소름이 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충격적이고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콘클라베 정말 추천드립니다.